여러분 안녕하세요. 화가 성형록의 그림 산책.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과연 하나, 두 개 정도까지는 겨우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이렇게 주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네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주마다 올리면 이제 한 달 정도를 준비해서 올렸다는 건데, 참 감회도 새롭고, 제가 내 그림으로 이렇게 컬렉터 분들이나 아니면 전시에 오시는 관람객 분들을 만나서 그림 이야기를 하던 자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또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고 또 제 그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도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나중에 아카이브 또 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제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용기 내서 찍었는데, 벌써 이렇게 네 번째가 됐습니다. 매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고 난 뒤부터 한 3, 4일간은 계속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그림으로 하지? 다음에는 어떤 그림으로 또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림으로 선정해서 또 제대로 설명을 전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그림은 이 그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그림은 세 점입니다. 다 이게 한 곳에 있는 한 나무를 보고 그린 건데, 조금 다 다르게 그림들이 완성이 됐어요. 섬진매의 전설이라고 해서 1번, 2번 두 개의 그림인데, 80cm 곱하기 30, 그러니까 가로 80에 세로 30이고요. 또 하나는 한지 위에 먹과 채색, 금분, 음분으로 2019년도에 완성이 됐고요. 또 하나는 장지 위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80에 30cm짜리 똑같은데,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건 한지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지예요. 장지 위에 먹과 채색, 금분, 음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서로 양 끝에 매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검정색 먹바탕의 그림입니다. 이 섬진매의 전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섬진매라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에 그 정당매 이야기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 섬진강변이 보이는 그 화개장터에서 멀지 않은 섬진다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컬렉터 분들 덕분에 이제 거기 황토방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자면서 온 전체가 매화밭이었고요. 또 그리고 섬진강의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차방에서 되게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먼저 갔을 때는 거기 사모님께서 요리 솜씨가 되게 좋으셔서 손재주도 좋으시고 그러셔서 매화를 그리는 화가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저녁쯤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유정란도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였는데, 거기에 플레이팅으로 그 지금 막 피어 있는 몽오리가 있는 매화 가지를 꽂아서 주신 게 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지 못한 게 지금 너무 온통이 한이 될 정도로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샌드위치가 있었을까라는 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섬진다원에 가서 자면서 매화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잠을 못 자더라도 꼭 거기서 이렇게 들려서 인사하는 드릴 정도로 이제 관계가 되었는데요.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아끼고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올해는 매화 보러 안 가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만개했을 때는 매화 보러는 잘 안 가요. 왜냐면 매화가 만개했을 때는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런 꽃이 한가득 가지를 덮고 있는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모습도 되게 매력 있고 좋기도 하지만, 또 그때는 향기가 더 진동을 해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몽오리도 있고
한 송이도 피고 또 몇 송이가 붙어서 피어 있고 이런 약간 회화적인 느낌이 날 때, 그러니까 뭐 매화가 이제 피일랑 말랑 할 때 이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동생이 매화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래 가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 거의 한 매화가 섬진강변에 한 8-90% 정도 폈을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그 머무는 섬진다원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어설프지만 물을 끓여가지고 그 테라스에 나가서 매화를 따서 그 차에 띄워가지고 매화차 향도 맡고 매화차도 마셔보는 추억도 있었고, 또 둘이서 이렇게 섬진강변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던 기억도 뭐 새록새록 또 정확히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저녁쯤 거기 사장님께서 차 한잔 하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 아름다운 차방에 들어가서 뭐 저와 제 친구 그 동생과 뭐 사장님께서 3명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매화를 그리는 화가인 걸 알고 이제 매화 이야기도 시작이 되고, 또 너무 거기 가면 귀한 차들도 내주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항상 감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장님께서 섬진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래된 고매화들을 매년 하나씩 그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섬진매가 그 섬진다원 마당에 있는 되게 엄청나게 크고 되게 멋지고 되게 세련되게 자라있는 매화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매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매화도 한번 그려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 4, 5년 전 얘기라 정확하게 다 그 워딩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사장님께서 몇십 년 전에 하동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 마당에 심을 나무를 이렇게 찾으셨대요. 그래서 화개장터 근처에 있는 녹차밭 근처에 있는 무슨 감나무인가를 먼저 캐 오려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감나무가 잘 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 멀리 보니까 이제 매화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매화나무는 말 그대로 이제 녹차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약간 예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문득 그러면 감나무를 안 캐가고 저 매화나무를 캐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주시고 그 매화나무를 캐서 그 마당에 이제 심으셨던 거죠. 섬진강변이 내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딱 그 요만 되게 큰 바위도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옆에 그 매화나무가 이제 거기다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화가 너무너무 잘 피고 또 매화가 신기할 정도로 매실이 되게 잘 열렸대요. 그래서 그 매화가 지금까지도 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지금은 정말 제가 봤던 매화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매화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전부터 계속 가서 그 매화나무를 보긴 했지만 그런 사연과 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매화도 보고 그 옆에 있는 바위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 매화나무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매화 향기도 맡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트페어 단독룸을 써야 될 때 이제 신작들을 많이 출품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독룸을 할 정도면 한 열 몇 개 정도 그림을 그 호텔방에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작들을 많이 그리고 있을 때 그때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목요일 오후 5시가 아트페어 오픈이라면 VIP 오픈이라면 목요일날 아침까지 그려서 가지고 간 그림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뭐 작가가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 손이 느리기도 하고 생각도 느리기도 한데 조금이나마 더 최고의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완성되고 액자가 된 작품들은 그 전주에 미리 보내긴 했는데 이제 몇 작품들은 완성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잠 한숨 못 자고 며칠 밤새서 부산 가는 KTX가 10시 몇 분이었는데
씻는 시간 말고는 거의 그 전까지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서 마르지도 않은 아이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 섬진매 전설 1, 2와 또 다른 그림들 몇 개 해가지고 이게 KTX에 싣고 내려가서 또 그때 뭐 택시가 엄청 막히고 이래서 해운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제대로 타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찾아내서 또 지하철을 타서 또 갈아타고 캐리어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전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그림이 한 분께서 그 그림을 2개를 다 구매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저쪽에 이제 매화들이 있는 뭐 똑같은 매화를 보고 생각해서 그렸지만 종이 재질이 다른 2개의 그림이기 때문에 먹을 똑같이 칠했는데 발색도 다르고 표현되는 번짐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른 듯한 그림이 나온 거죠. 같이 놓고 그렸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그리면서도 되게 신기했었고 또 재료를 만져보고 재료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 다른 종이, 두께가 다른 종이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다른 느낌이 나서 되게 작업을 하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지와 장지를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한지와 장지는 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고려종이 뭐 전주에서도 나오고 되게 섬유질이 질기고 뭐 당나무 껍질을 으깨서 물에 담궈서 풀어서 한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장지라는 거는 그것을 여러 겹 붙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뭐 종이를 직접 배접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이제 나오는 종이가 있죠. 그래서 동양화 종이로는 뭐 3합장지, 5합장지가 있는데 그 장지는 정말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요. 막 진짜 이렇게 약간 흔들거려도 진짜 약간 이렇게 뭐 스케치북보다 더 두꺼운 종이보다도 더 두꺼운 종께를 가지고 있는 종이죠. 그래서 하나는 한 장지에 그렸고 하나는 한지에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를 먹을 갈아서 먹을 칠해서 멀리 보이는 섬진강변을 표현했는데 그 2개의 느낌도 너무 다르고 또 그 먹을 위에서 이제 그 먹 위에다 이제 푸른빛이 나는 이제 동양화 물감을 칠하긴 했는데 또 그 색깔을 같은 걸 칠했는데도 표현이 너무너무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근본 음분으로 표현했을 때도 그 붓이 나가는 느낌조차도 되게 달라서 2개를 놓고 나란히 그렸는데 되게 다르면서도 뭔가 같은 소재를 그렸다는 것도 약간 재밌는 약간 그 결과물이 좀 더 상반되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업하면서 되게 즐거웠었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그런 작품이 섬진매의 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봄만 되면 그 섬진다원에 피는 섬진매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때 찍어왔던 사진들을 보면서도 그때 추억과 그때 기억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2개 그림 말고 한 그림을 더 보여드리고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 또한 섬진매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제가 국회에서 개인전을 할 때 그때 이제 걸렸던 그림인데 그때도 개인전 설치하는 날 아침까지 그려서 갔던 겁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작가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약간 손도 너무 느리고 해서 약간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항상 마음은 미리 완성을 해서 이렇게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점 하나라도 더 찍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항상 전시날 아침까지 그려서 가고 또 얘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조심히 제가 들고 가서 놓거나 설치해서 이렇게 그림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그곳은 봄날이라는 그림입니다. 140에 60cm, 아까 말했던 80에 30cm보다는 좀 더 크죠. 2배 가까이 큰 그림이고 얘는 한지 위에 먹, 채색 그리고 근분, 음분으로 표현한 2021년도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배경을 보면 많이 어둡죠. 이건 진짜 먹으로 여러 겹으로 오는데 그 중간중간 물 흐르는 부분은 제가 동양화에 대한 여러 가지 푸른색과 그리고 녹색 계열들을 가지고 번짐으로 해서 약간 조각보 느낌을 만듭니다. 이제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조각보를 여러 겹 칠해서 계속 말리는데 왜냐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하게 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하게 되면 뭐 보풀아이가 일어나거나 또 뜨거거나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지처럼 두껍지 않거든요, 한지는. 그래서 걔네를 조심스럽게 올려서 긴 시간 동안 배경을 만들기 위해 그 위에 그 먹으로 덮습니다. 물결만 남겨놓고 덮어버리면 이제 물결만 자연스럽게 그 푸른빛 나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금분, 음분으로 매화를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매와 홍매가 있는데, 아까는 섬진매가 한 그루였었는데, 이 그림은 왜 홍매, 백매가 있는 두 그루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실제로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곳은 봄날이라는 걸 이렇게 추운 겨울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12월 말부터 12월 말, 뭐 1월 초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보니까 가장 추울 때잖아요. 새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먹바탕에 또 그리고 뭐 물결 조각보처럼 느껴지는 그 물길이 나오고 그 위에 분홍매와 흰매를 이렇게 같이 그리면 조금 더 따뜻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릉도원 같이 따뜻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고 또 살고 싶고 뭐 이상향, 무릉도원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제가 흰매화로만 다 그리고 홍매로만 다 그린다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색을 해서 한 나무지만 이 부분은 홍매, 이 부분은 백매로 해서 이제 다른 색깔의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간 매화로 완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완성했던 섬진매의 전설 똑같은 나무를 보고 그렸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께서도 되게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되게 많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3년이 지난 뒤에 느낌을 가지고 그렸던 거나 또 몇 년이 지나고 그 매화를 보고 그렸던 거가 이렇게 정말 점점 다르게 그려지는 걸 보면 저도 점점 나이를 먹는 거고 또 제가 그때 상황마다 봤던 느낌이 다를 거고 또 그때 처했던 일들 또 그때 겪었던 경험이나 일들이 또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매화를 똑같은 매화를 보고 그렸지만 이렇게 다르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화 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거의 뭐 산 밑에는 매화가 이제 거의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벚꽃을 보면서도 되게 행복하고 요즘은 온 세상이 꽃천지여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이제 더울 정도로 그런 날씨인데 이 섬진매를 생각하면 항상 저는 햇살이 눈부시고 시원한 바람에 또 그리고 공기 좋은 따뜻한 바람이 살짝살짝 불면서 또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나 아프지 않고 항상 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무릉도원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요즘 봄날이 가장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섬진매의 전설 1번과 2번 그리고 그곳은 봄날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을 이번에 설명하게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랑 작년은 못 갔어요. 코로나도 좀 그렇고 저도 이렇게 올해 초에 또 개인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사리 이렇게 남쪽에 섬진강변을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더 섬진매가 그립고 또 그 섬진매에서 마셨던 너무너무 좋은 차도 생각이 나고 정말 힐링의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립고 또 가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따뜻한 봄날이 이제 금방 지나서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이 봄날에 행복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